2026년 1월 21일 딱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뉴스 하나가 아시아의 경제대국 세 곳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소식을 듣고 일본, 한국, 중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그린랜드가 아시아 경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지도만 보면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린랜드가 어떻게 아시아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모든 일의 발단이 된 바로 그 그린랜드발 충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그린랜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에서 터진 정치적 리스크였어요. 이 뉴스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갔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보시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유럽 동맹국들한테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이 소식 하나에 월스트리트가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연히 뉴욕 증시는 폭락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충격파가 1월 21일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딱 도착한 겁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겠죠. 자, 그럼 이 글로벌 악재를 맞은 첫 번째 주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외부 충격이 일본 내부에서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던 어떤 문제들과 만나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 일본 시장의 첫 반응은 갓 예상대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 신호가 쳐지니까 투자자들이 움츠러들면서 니케이 지수가 0.41% 빠졌어요. 여기까지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관세 문제는 그냥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 내부에선 이미 두 개의 아주 큰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었는데 이게 외부 충격과 만나면서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 첫 번째 폭탄이 바로 일본 국채 JGB 투매 사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일본 정부 이대로 괜찮나? 하면서 신뢰를 잃고 국채를 마구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한 나라의 국채가 이렇게 팔려나간다는 건 국가 신용도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이번엔 밖에서 중국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일본의 기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명주를 쥐고 있는 히토류 공급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날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이 모든 위기감을 한 번에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일본 기술의 자존심, 소니가 자사의 핵심 사업인 브라비아 TV의 지분 절반 이상을 중국 기업 TCL에 넘긴다고 발표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안팎으로 받는 압박이 얼마나 거셌으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으로 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상한 형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보세요. 한국 시장은 정말 이상하게 둘로 쪼개졌습니다.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코스피는 0.49% 올랐는데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무려 2.57%나 폭락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 같은 날 이렇게 정반대로 갈 수가 있는 걸까요? 원인을 들여다보면 시장 안에서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는데 바로 반도체 수출이 무려 70% 넘게 폭증했고요. 여기에 정부의 낙관적인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업 주식들은 힘을 받은 거죠. 특히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5천 시대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런 자신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대장주였던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주가가 보이세요? 하루 만에 무려 22% 넘게 폭락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날 한국 시장이 쪼개진 핵심적인 이유예요. 나라 전체의 경제는 좋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딱 한 기업에서 터진 악재가 코스닥 시장 전체를 그냥 집어삼켜버린 거죠.
개별 기업의 리스크 하나가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은요, 앞선 두 나라와는 또 완전히 다른 마치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흔들리는데 중국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비결은 바로 강력한 내부 통제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골칫거리였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을 안정시켰고요. 동시에 일본을 향해서는 히토류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면서 주도권을 쥐었죠. 심지어는 일본 소니의 TV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외부의 위기를 오히려 내부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저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나라의 하루를 한데 모아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결국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똑같은 글로벌 악재가 터졌는데 일본은 이미 고마있던 내부 문제들 때문에 무너졌고요. 한국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충돌하면서 시장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강력한 내부 통제력으로 이 충격을 그냥 막아내버렸죠. 핵심은 이거예요. 세 나라 모두 결국 외부의 충격보다는 각자의 내부 사정이 그날 시장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오히려 전 세계를 떠들썩하는 큰 뉴스보다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산업, 심지어는 특정 기업 하나의 이야기가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계속해서 덮쳐오는 시대에 한 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부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안정성, 그 자체가 아닐까요?